안녕하세요. 오늘도 바쁜 하루였습니다. 오늘 제주도에서 올라오자마자 또 예의 없이 상갓집을 두 군데 갔어요. 참 사랑하고 아끼던 분이었는데 두 분 다 조금 더 사실 수 있었는데 돌아가셨어요. 안타깝습니다. 또 오늘 마무리하면서 보고 말씀드려야 될까는 이 TV 논평하는 사람들이 참 엉터리로 논평을 자꾸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황교안 대표가 보수 통합을 위해서 원유철 의원을 내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권성동 의원이 원유철 말고 김무성 의원으로 하라. 원유철을 개인적으로 나빠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고, 황교안 대표가 다시 말하기를 유승민 대표가 원해서 원유철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유승민 대표 쪽에서는 우리가 원유철을 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좀 풀어드릴까요? 그냥 재미삼아 들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원유철 의원은 경기도 평택 의원이죠. 저한테도 후배되고 저한테도 아주 잘합니다. 사람이 아주 호인이죠. 좋은 사람이죠. 근데 신박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하고 친하다 그런 의미에서 박이라는 의미가 있을런지 모르나 박 대통령이나 친박하고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사람이죠. 오히려 이인재 의원하고 좀 인연이 있었던 분이라고 얘기하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그분이 친박을 대표해서 뭘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원유철 의원을 통합의 관계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원유철 의원은 이랬을 것 같아요. 당내 이제 중진 의원인데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홍문정이나 또 유승민이나 두루두루 잘 알고 또 그분들하고 특별히 척진 게 없으니까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원유철이면 충분할 것이다 이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황교안 대표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황교안 대표가 임명하기 전부터 아마 원유철 의원은 자기가 그런 일을 좀 맡아보겠다 이렇게 자천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저하고 친합니다. 친하지만 말하자면 통합을 목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분이 친박을 대표해서 뭘 할 수 있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친박 입장에서 뭘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 할 때 정책의장을 했죠. 정책의장 이제 유승민 의원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김무성 당대표가 임명을 해서 이제 원내대표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 김무성 대표는 원내대표 선거 없이 유승민 의원이 넘어가자 유승민 의원 밑에서 정책의장을 하던 원유철을 원내대표를 시켜준 거죠. 그래서 원유철 의원이 자기 편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얘기한 것처럼 원유철 의원은 김무성 의원 편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김무성 의원 측에서는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을 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유승민 의원도 원유철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어찌되었던 정책의장을 이렇게 파트너로 선거를 하는 거거든요. 정책의장과 자기가 원내대표 이렇게 파트너로 했는데 그때 파트너 할 때도 사실 저한테 이런저런 문의가 있어서 원유철 좋겠다. 제가 그 당시 남경필, 정병국, 나 원유철 이렇게 모여서 경기도 의원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 너 원내대표 하고 싶어서 그러면 어제 정책의장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 내가 아는데 그거 지금으로서는 유승민이 세니까 가서 붙어서 한번 해봐.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냥 같이 해봐라 그래서 이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정책의장으로 발탁을 했는데 자기 후임으로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아마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자기 입장을 좀 대변하고 자기하고 좀 정치적으로 좀 같은 행보를 벌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섭섭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박은 우리를 도와준 건 사실이나 또 친박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원유철 의원입니다. 자, 그럼 권성동 의원이 한 얘기는 무엇인가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지금 당의 여러 가지로 리더십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도전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전을 받으니까 이른바 바른당계라고 그러죠. 이제 당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들, 아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 있어서는 이제 황교안 대표를 가지고는 총선 치기가 어렵다.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판단한 거죠. 국민적 지지도 낮고 또 아직도 정치 경험이 없어서 리더십을 못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무성 의원이 뭐 요즘 장저방이라며요. 황교안. 제가 보기에는 김무성 의원한테 한번 잡혀 들어갈 겁니다. 잡혀 맥힐 거예요. 왜냐하면 김무성 의원은 아시다시피 YS 때부터 정치를 했고 15대 저랑 국회의원을 같이 했는데 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솔직하게 무슨 브라이트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하여간 썩어도 준치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정치판에 오래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마 황교안 대표 얼르고 구슬르고 해서 아마 당신 당대표 자르지는 않을 테니까 아마 이번 선거는 비대위 체제로 해야 되고 아마 내가 임명한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비대위를 하는 것이 당신도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충고를 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뭐 안 봐도 비대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승민은 뭐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유승민이 오면 황교안 대표는 아마 대표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울 거다. 리더십을 유지하기 어려울 거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뭐 대표가 됐건 리더십이 됐건. 그건 이제 김무성이나 이제 바른당한테 넘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만약 통합 담당하는 김무성이 된다 그러면 보나마나 유승민 끌어다가 결국 비대위를 구성하면서 황교안 대표를 원오브댐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이번 총선에 지휘봉을 놓게 만들고 결국은 이른바 우리는 사탄파라고 그러죠. 사기 탄핵파 그래서 사탄파라고 그러는데 사탄파를 중심으로 한 이번 총선 세력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성동은 뭐 잘 아시다시피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었으니까 김무성 대표가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공천이나 당의 주도권에 있어서 자기들이 또 그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들이 충분히 당을 장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김무성 대표를 이게 통합을 추진하는 사람으로 또 유승민을 데려와서 황교안 대표의 힘을 축소시키고 어떤 형태로든지 리더십 형태를 김무성을 중심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거죠. 지금 친박 뭐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문제는 그분들이 이제 정치력이 없고 그동안 좀 미안하지만 이제 양지에서만 주로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공천권도 쥐고 있고 당의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해서 황교안 밑에 있지만 황교안이 만약에 그런 역할을 못하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하고 쳐주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원유철이 통합의 주체로 나선 거는 이제 본인이 약간 세일즈를 했을 거예요. 홍문종이도 지나고 뭐 조원진 대표도 지나고 내가 유승민하고도 지나고 그래서 내가
통합의 적임자이다. 뭐 저도 뭐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했고, 또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친하다니까 뭐.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좀 다루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이제 황교안 입장에서 보면 우리 좀 뭐라 그럴까요? 다루기가 좀 편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이도 아래고 뭐 국회의원 수는 많이 했지만 이건 어쨌든 이렇게 무슨 트러블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원유철이라는 분이 이 전형적인 경기도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 유하고 하여간 뭐 이런 거에 그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권성동 사건, 김무성을 뭐 통합으로 해야 된다, 뭐로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인 총평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주체를 누구로 내세우느냐, 누가 내세우느냐, 이거는 황교안 대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요. 이 일은 황교안 대표가 직접 나서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뭐 김무성 대표 이게 아니라 황교안 대표의 얘기를 전하는 메신저, 이 정도의 사람이 필요로 한 거예요. 만약에 김무성이 만약에 뭐 그것도 되지도 않겠지만 통합에 말하자면 아이콘으로 등장하면 황교안 대표는 바로 김무성과 김무성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내줘야 돼요. 그리고 원유철 의원은 사람은 좋고 다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당내 위상이나 제가 아까 드렸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황교안 대표에게 리더십을 뺏어가지는 않을런지 모르겠으나 이분은 그런 의미에서 이분하고 뭐 무슨 정치적인 뭐 흥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뭐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합의를 이룬다고 해도 그것이 통과된다, 관철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경험이 저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메신저를 세우세요. 메신저 그 누가 됐든 그냥 황 대표의 생각을 잘 그냥 전할 수 있는 메신저를 세워서 통합은 황교안 대표 내가 직접 나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통합이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메신저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메신저는 뭐 여러 사람 둬도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쪽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공화당에 뭐 누굴 보낸다든지 저 바른당에 뭐 누굴 보낸다든지 그래서 뭐 메신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메신저 와서 보고를 받고 아니면 거기도 메신저를 하나 내세우라고 해서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통합의 주체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김무성 안 되고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안 하는 게 좋고요. 원유철 대표도 내가 보기에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황교안 대표가 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좀 쉽지 않은 인물이다. 직접 나서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